안녕하세요. 권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낮에 훨씬 아주 어제부터 훨씬 풀렸어요. 좀 따뜻해졌어요. 내일 오전만 지나면 내일 오후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야 서민들이 살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오늘 본 방송은 이니환 이니환 전 위원 이니환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장관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윤 대통령하고 만나서 극적 봉합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진유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한 것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의미가 있다. 그래도 역시 수준 있는 지식인들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작은 간추린 뉴스를 보면은요, 지금 수도권에 교통난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30분의 정도에 갈 수 있는 그런 GTX 노선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인천서 강남까지도 30분이면 가게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 그 가는 노선을 B 노선이죠. 노선을 다음 달 3월 달에 착공해서 2030년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6년이가 남았는데요. 6년이 지나면 인천도 좀 서울까지 교통이 좀 확 풀려서 시간을 좀 이 바쁜 세상에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많은 일을 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본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요. 지난번에 방송을 해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2월 5일 정도에 출판의 콘서트를죠. 출판 북 콘서트를 하는데 그 책에 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사과 얘기입니다.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서전에 쓴 책에 보면 자기는 최순실이하고 뭐 국정농단했다 뭐했다 자세한 얘기를 모르고 밑에 참모들이 자꾸 뭐 사과하는 바람에 사과를 했다. 그래도 2번씩이나 했다. 근데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모두가 사실인적으로 있고 다 내가 그게 맞다. 내가 죄가 있다. 그런 뜻의 사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 탄핵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됐고 구속이 되게 됐다. 그 사과가 자기의 불찰이고 자기가 가장 잘못했던 문제다. 이렇게 글에 거기다 자서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과.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그 사과 문제를 갖다가
김경률 국민의힘 자당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나 또는 한동훈 장관도 같은 생각인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일부의 의원들도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사과는 안 된다. 사과는 못한다. 수사가 끝난 이후에, 그런 이후에 그때 가서 처리할 문제고, 또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됐기 때문에 임기 끝난 이후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작전 부대가 그 계획적으로다가 그 가방을 가지고 가서 인사를 해서 인사를 하면서 그걸 갖다 건넸는데, 그쪽에 면전에서 아버지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면전에서 거부하냐 그런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가 돈이 없어서, 가방이 탐나서 가방이 없어서 그 가방을 받겠습니까? 대개 정치인들의 아내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다면 아마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순수하잖아요.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사과해서 흔들고, 그때 다음에 4월 10일 총선 때 그걸 갖다가 야당에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냥 흔들라고 뭐하고 하는 그 계획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아버님 잘 아는 최모라는 목사가 인사차 와서 가방을 건너내는데, 김정숙 여사는 수억 수십억치의 옷을 사서 드리고, 그리고 뭐 부러지고 뭐이 그런 액세서리 갖다, 귀금속을 갖다 그렇게 사재기했다. 인도 타지마할 그 관광지를 대통령이 전기를 끌고 갔다. 그 캄보디아 공군 1호기를 불러서 그걸 타고 거기까지 갔다. 여러분들, 그쪽에 사과했습니까? 그렇게 사과 좋아하는 민주당에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까? 왜 하필 아버님하고 잘한다는 그 친구 같은 아버님,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런 거 심부름하고 그런 거 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은 거 가지고 사과해라. 사과 오면 또 프레임 씌워가지고 제2의 박근혜 시대같이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흔들어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야당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그냥 그때 프레임 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저 청담동, 강남의 청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전에 거기서 밤새도 무슨 술을 먹었다, 새벽까지 술 먹었다, 무슨 뭐 체류로 치는 여자가 뭐 있었다. 그거 다 거짓말, 새빨간 아주 100%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 책임졌습니까, 그거? 그 결판 났습니까? 검찰들은 뭐 하는 거예요, 검찰들은? 김혜영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건희 씨도 법관 문제가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과냐? 정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일반 무슨 사업가라든지 일반 인사들이 청탁을 해서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자의 아버님은 제 친정 아버님하고 잘 아는 그 목사시, 그것도 목사야. 일반 주민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목사가 인사차 온다 해서 와가지고 가방을 내놨는데, 거기서 인사차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 물론 앞으로는 안 만나겠죠.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만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무슨 볼펜 하나 받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할 일 드러나는 말이죠. 그냥 그 프레임 씌워가지고. 근데 미운 거는요, 국민의힘의 자당에 있는 김경률이라는 위원인 사람, 정치도 안 해본 사람, 선거도 안 해본 사람, 한동훈 위원장, 정치도 안 해본 사람, 선거도 안 치러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저 학교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식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옳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절대로 그것은요, 저는 어느 편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앞으로 나가는 정치인이 하려면요, 정말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인요한 그 위원장의 그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는 부적절했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 부적절했죠. 대통령 부인은요, 그저 대통령을 보좌 잘해서 국민들 마음에 편하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 5년 동안에 잘할 수 있도록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좀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거 지금 이제 온통 정치권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할 거 합니까? 민생을 다뤄야 되고 말이지, 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제4류 정치, 한국 정치,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니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경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니환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영부인을 더 품격 있게 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니환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지엽적인 문제라면서 몰카는 아주 안 좋은 범죄라고 지적을 했다. 안 좋죠. 악랄하죠. 이 몰카라는, 우리 몰카라는 거는 그 언론기관에서 무슨 화장실에서 뭐 몰카 갖다가 무슨 찍은 게 있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들어서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했지, 이렇게 대통령 부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점점 국민과 가까이 오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국민과 멀어지는 대통령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의 잘못된 정치 실수였든지 어떤 꼼수였든지 이건 사기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이가 아니고 완전히 교묘한 작전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과 자기들의 어떤 그 명운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주 답답하고 가슴이 시립니다. 속이 상합니다. 이니환 위원장은 김 여사의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다는 목사가 와서, 이런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요, 이거는 잡사예요. 잡사. 목사 무슨 목사예요. 선물을 주는데 보는 앞에서 대놓고 돌려보내긴 어려울 것이다 라며, 나도 아는 사람이 가져오는 선물이 난감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도 사모님 문제가 있었고, 그럼요, 노무현 대통령 사모님도 도마에 올랐고 있었죠. 그때 검찰 조사하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모님도 문제가 있었지만 있었잖아요.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때들은 왜 그렇게 덮어나갔어요?
이 민주당의 프레미시면요, 이 국민의힘이 있는 이 양반들은요 전혀 대항 못합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110명 된다 그러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대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벙어리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런 벙어리 국회의원들 또 뽑아와요? 다 바꿔쳐야 됩니다. 다 바꿔쳐야 돼요. 면책 특권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사기, 그저 그 꼼수 부리는 거 이거 하지 말고 팩트만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려요. 정신.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는 것이 자당에 있는 의원들의 노적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놓고 또 공천 달라고 그러고 또 뭐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요? 난 국민의힘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선거 때 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주 생각이 많습니다. 벙어리 국회의원들은 안 뽑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문제예요. 과반수는 내야 되고 넘어야 되고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이고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에 관심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이내에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가가 국민들의 잘 살게 하는 그거를 잘 하시길 바라는 그것뿐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있고 나한테 이거 손해가 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고 했다. 18세기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가 전비 지출과 귀족에 대한 면세로 재정적으로 파탄난 상태에서 그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형당했다. 정치적으로 솔직히 당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국가의 비채무가 1,000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1,000조. 나라 돈을 갖다가 그냥 막 그냥 개인 주머니에 넣듯이 쓰듯이 그냥 막 그냥 후들러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국가 빚이 채무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그 당시 이 프랑스의 그 루이 16세 있을 때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귀족들에게 그냥 눈치 보이니까 세금 면제해주고, 그리고 전쟁 치르고 그러냐고 돈이 많이 나가고, 뭐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국민들이 난리가 치고 그냥 뭐 일어나니까 결국은 누가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닙니까? 이뇨한 전 위원장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유를 계기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에 대해 두 분 다 법조인 선후배 사이이고 하나의 해프닝이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금방 봉합될 거라며 갈등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임명한 김경렬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야죠.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게 만들어놔야 입을 열어놔. 그거는 절대로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권에서도 김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불출하고 있다. 김여사가 몰카 피해자라는 시각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내용이다. 이게 바로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두 팔을 갈리는 거예요. 피해자가 맞죠. 피해자가. 아니 아버님 잘하는 최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처 온다고 와가지고 명품 가방을 내놓는데
거기에 몰카 짓고 뭐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걸 하는 걸 갖다 알았냐 이게 피해자 아닙니까? 그 사기꾼들한테. 근데 지금도 진심원의 사과가 필요되는 일부의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당의 의원들이 야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탄핵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배치 떼뿌려요, 그냥. 자, 과반수는 이상을 만들어야 되고, 배치는 떼야 되고, 이거 참 아주, 이 국민들이 그거 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이게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이 공천을 또 이게 지금 이 마포을 같은데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뭐 소개했다는 김경률 이 말썽 많은 사람 이 사람 얘기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 국민의서 집에서 선출했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 저런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다 이리저리 낙선 시킨다면 이거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참 오히려 정치를 오래 지켜보고 오래 해왔던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되는데 정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1980년대 초 미국에서 터진 앱스캠 사건에 빗대 비판했다. 자당에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며 이게 국민의힘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휘둘러야 바꿔야 돼요. 이런 의원들은 제2의 박근혜 사태를 만들기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앱스캠은 FBI 수사관들이 아랍의 부자로 가장해 미국의 주명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함정 수사였다. 계획적인 함정 수사였다. 김 의원은 미국 법원은 몰래 카메라에 찍힌 정치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디올백 사건도 앱스캠과 유사하다. 함정 취재 역시 비열하고 상스러운 작태지만 위협하다라는 반박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함정 취재를 위해서 그 비열하고 상스러운 작태를 한 거를 인정한다면 그거를 갖다가 밀고 나가야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사과라. 이렇게 하려면 김정숙 씨 사과, 김혜영 씨 사과를 같이 그거 취급하는 걸로 나가지면 모르겠어요. 내가 몇 번 전에 방송했지만요. 이 여론조사에 여론조사도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없다 뭐 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여론조사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론조사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을 여론조사 한다. 그랬을 경우에 여론조사에 하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100%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그것도 10%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도 보면 30% 내외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요즘엔 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일단 절반이라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하여튼 사과해야 된다고 찍어야 된다고. 절반은. 근데 이 절반의 국민의힘에 있는 보측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자당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지금 현재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있다 이게.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대로 보수에 있는 사람은 딸딸 뭉쳐야 되는데 거기에도 있어요. 이준석이가 그렇게 하더니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하고 그냥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더니 나가니까 또 제2의 또 이준석이가 나타난 것 같아요. 참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시련을 주는 건가 모르겠는데요. 이 목사까지, 이 목사 이런 사람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이 최무은가 목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용당하게 만드는 거고 말이죠. 아이고 참, 내가 생각할 때 내라도 정말 속이 터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참 속 터질 겁니다. 그 300만 원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3천만 원짜리 오면 무슨 그렇게 화답하고 반갑고 고맙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여튼 이 방송을 하다 보면요 그냥 아주 속이 그냥 답답하고 속이 퍽지고 할 말 다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여하튼지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한동훈 장관은 있는 날까지는 대통령의 도움이 될 수 있고 당원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능력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김경일 위원 같은 사람은요, 누가 뭘 하기 전에 나 같으면 언론 사퇴서 내요. 사퇴서 내요. 국회 나가고 마포 의뢰 나가고 싶으면 거기 나가서 경선을 하든지 선거 치르든지 하라고요. 나는요 참 정치하는 사람들 얼굴까지 우리 두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어른들이 얼굴까지 두껍고 빤빤하게 거짓말하는 사람 보고 꽹가리 낯짝이라고 해요. 꽹가리 땡땡땡땡 치는 꽹가리 낯짝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얼굴이 쇠가죽이라 같이 두껍다 그래서 소가죽, 소의 그 가죽이 두껍다, 소가죽 같이 두껍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얼굴까지 두꺼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까지 두껍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 얼굴까지 두껍겠습니까? 뭐예요. 정치 들어오자마자 대통령 됐으니 그렇게 아주 꼼수만 부리고 아주 가짜 뉴스 만들고 뭐는 아주 그냥 달고 다른 정치꾼들한테 당했습니까? 하여튼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아무리 잘 봉합이 됐다 하더라도 잃은 게 많을 겁니다. 지지율에 너무 깨어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요.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뭐가 있다 못다 그러면은요 그 절반에 있는 야당 쪽에 있는 그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동훈을 찍어요. 그럼 절반을 벌써 먹어.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일부에 있는 사람들 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찍어요. 거기다가 그것이 이 현실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고 현실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성숙되려면요 뭐 이것도 과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많은 선거 치르고 많은 정치를 오래 그렇게 해왔어도 지금 한국은 정치는 후진입니다. 정치인들 자체가 제대로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주영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께서 대통령 후보 나온 적에 저도 그때 현대맨들 다 끌려갔어요. 저도 지구당 위원장 그때 맡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정치가 후져서 그래서 돈을 많이 들어가게 하는 정치다. 기업이 해먹기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정치 전문 학교를 만든다 그랬어요. 대학을 만든다고. 거기서 그 교육을 잘 시켜서 정치인들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 정주영 돌아가신 그 회장의 말씀이 그냥 정치의 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러지만은 기업 전문가죠. 근데 정치가 후졌다고 정치인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쪽에 그 얘기 그 말씀을 듣는 걸 갖다 듣고 참 이런 분이 특별한 양반이구나. 그거 필요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찬성을 했어요. 차라리 그 당시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아쉬운 분입니다만 참 지금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이 참 그립기도 하고 또 뵙고도 싶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답답한 방송으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잘 돼야죠. 잘 돼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이제 앞으로 한 3년 남았나요? 그때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갖다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오게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야 맨날 흔들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말이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 그러니까요. 주말엔 또 여러분들 날씨가 좀 단양하면 또 건강을 위해서 좀 산행도 좀 하시고 좀 여행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좀 밖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가져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곤주왕TV의 곤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